요새는 워낙 다양한 매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읽을 거리도 많고 볼 거리도 많고 하다 보니 책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해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로 삼는 게 나는 올해 책을 많이 읽겠다 하는 분도 많지. 아직 그런데 책 한 권도 못 읽었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은 만큼 오늘 쉽고 재미있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한 권 읽어보면 어떨까요? 네.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인상도 네. 너무 좋으시고요.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네. 책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그 가을이 아무래도 청고마비의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이니까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책을 좀 읽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 아주 쉬운 네.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책 한 권과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네. 그 에세이 같은 네. 그 생각의 책을 한 권 어. 가져왔습니다. 네. 오. 소설책은 정세랑 작가의 네. 50 피플이라는 50명이라는 네. 그런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령 선생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아.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예, 네. 아주 젊은 작가의 책과 이어령 선생님 책을 가지고 네. 오셨는데 정세랑 작가는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진 책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아실 것 같아요. 보건교사 그렇죠. 안은영인가 하는 네, 책. 맞습니다. 예,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0 피플이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그 책은 제목 그대로 50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 50명이 모두 소설에 등장하는 각각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51명이 넘는데 네. 작가가 원래 제목을 이제 그렇게 잡아서 네. 자기가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 정세령 작가를 제가 고르고 나서 어제 네. 바로 그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상에 이 정세령 작가를 네.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딱 마침 교수님 초대해서 책 소개를 봤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또 정세랑 작가 요즘 뭐 정말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 이 책이 근데 인물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어요? 네. 이 정세랑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제일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은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그러면서 아울러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들리는 목소리만 들리면 곤란하다. 약자나 또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조금 들려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책에 등장하는 50명의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 사연이 있고 그 사연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어렵고 네. 또 당면한 문제가 아주 많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네. 이 소설 말미에 가면 이 모든 인물들이 극장에 모여서 영화를 보는 인물이라는 걸 알게 네. 되는데 그 극장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음. 근데 이 50명의 각각의 인물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네. 모두 구출됩니다. 결론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뜻한 네. 그런 정서를 말미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 약자의 목소리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잔잔하게 전해준다는 게 이 책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우리가 보통 학교 때 배울 때 무슨 기승전결이 있어갖고 사건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확 가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인물에 집중을 이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거네.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예. 마지막에 어떤 사건을 같이 해결한다. 예, 거기에다가 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극장 바로 옆에가 병원입니다. 네. 공교롭게. 근데 네. 우리가 왜 요즘 병원 드라마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인물들도 병원에 속한 인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병증이나 네. 병원에서의 업무 같은 것들을 이 등장인물들이 자세하게 구술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네. 아주 상식적으로도 이런 건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여러 개를 만들어 준다는데도
이 취재의 묘미가 있습니다. 네. 50명 중에 교수님은 없었나요? 아쉽네요. 교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학생들을 거기에 있는 네. 인턴들을 가르치니까 그 네. 의사들도 사실은 교수님이라고 할 수 그렇지. 있겠네요. 아니 얘기를 쭉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건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궁금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가진 이 고민이 지금 현재 사회와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하고 멀지 않다 하는데 뭐 네. 어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옵니까? 뭐 만약에 이 주인공 중에 아이를 둔 부모가 있는데 그 가습기 네. 그걸 아, 썼다가 예. 이제 그거에 호흡기에 걸려서 곤란을 겪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가습기 그 살충제 문제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문제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아주 그 법률적으로 잘 모르던 어떤 다툼 네. 그리고 뭐 이사할 때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 너무 이런 많은 것들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50명의 각각의 인물들이 워낙 네. 다양한 삶을 사니까 네. 그 속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빠른 세계입니까? 네. 우리 세상이. 근데 50명의 인물들의 단편같이 네.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있으니까 네. 지금 이처럼 바쁜 시기에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음.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네. 후에 나중에 다른 인물을 읽어보면서 공감할 수 있으면 책을 읽을 때도 부담도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 책은 엄청 서사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짧게 캐릭터들의 소개가 좀 돼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젊은 세대들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책이었고 두 번째 책은 또 어떤 책일지 궁금해지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두 번째 책은 이어령 선생님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2008년도에 네. 네. 출판하게 됐는데 그 젊음의 탄생이 사실은 묵혀두기에는 좀 아까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바쁜 세계에 그것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 네. 그 생각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돌발적이라도 네.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탄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젊음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의 젊음을 위해 바친다. 이 같은 헌사로 시작되는 이 책은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읽어도 네. 흥미있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처럼 젊은 세대들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데 뭐 우리가 또 흔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저도 아직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나도 젊을 수 있다 하는 그러네요. 마음에서 그러네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네. 읽으신 분도 많겠지만 네. 오늘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텐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흥미롭게 읽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작은 챕터로 단편으로 네. 이어령 선생의 생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새로운 생각의 시작으로 더 자유로운 생각을 시도해라. 뭐 또는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헤매면서 찾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양자택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주저하잖아요. 내가 이거 독단이 아닐까. 네. 이건 좀 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근데 아무도 그것을 제어해 주거나 또는 조언해 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 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네가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밀고 나갈 때 네.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새롭게 생각하는 창조적인 것을 네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위안을 줍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옛날에 공자님도 네.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태어난다. 네. 하지만 그가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갖는 습관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두는 거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과 성정은 바뀐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그 습관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효령 선생이 아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사실 보면 작가가 독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거의 맞습니다. 보면 책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젊음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젊음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도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아주 고루하게 네. 그러니까 고루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 고집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좀 젊은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소재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면서- 들어보니 이 젊음이라는 게 단어에 좀 사람이 갇히게 되잖아요. 어떤 단어가 딱 네. 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뇌가 말랑말랑한 사람 이게 젊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교수님은 그러면 읽고 나서 난 좀 젊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반성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연필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연필의 가운데 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지를 가운데 정확하게 두고 육각형이라는 건 구르다가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멈추는 곳에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구를 수 있으니까 조금씩 굴러갈 수 있으니까 네. 어떠한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가운데 심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쓸 필기구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가 네. 그래 다 소중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어. 네. 한편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도 네.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지탱하고 네. 우리 가족을 지키고 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자기 중심적이 아닌 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네. 스스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침에 저희가 강의를 듣는 듯한 아닙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이제 질문을 요즘 MZ 세대라 해서 네, 네.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 나이와 상관없는 모든 청년들, 모든 젊은 분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다 힘든 세상 아닙니까 네. 지금.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제가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어령 선생이나 정세랑 작가의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늘 똑같은 일상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발전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외된 사람들이나 약자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시선이듯이 네. 나를 스스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 음. 그게 우리를 네.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찔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 네. 독서를 하시라는 예? 왜냐하면 예. 많이 봐야 내가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교수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니까 네. 이게 제가 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책을 참 안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실제로 통계로 봐도 네. 큰 대형 서점들도 요즘 문을 닫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만큼
책이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일단 이 두 권의 책을 무조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독서 욕구가 막 올라오는 네. 생각이 아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제가 드린 질문 연장선상으로 책을 안 읽고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책을 제일 잘 읽으려면 여러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제가 느낄 때는 통독이라고 해서 통독. 전체를 한번 훑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정독하라고 그래서 책을 꼼꼼하게 읽는 네. 것만 훈련을 하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통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자기가 잡은 책을. 네. 그러면 그 생각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은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 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화하면 네. 좀 더 편하게 네. 그 다음 책들도 네.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이철우 교수님 강의 저 수강 신청해야겠어요. 예, 오늘 이 두 권의 책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 없이 쭉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셨으니까 책도 그동안 소홀히 하셨던 분들 또 열심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책 소개도 드리고 했는데